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현재 주목해 보셔야 될 만한 종목 펩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펩트론은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바이오 시장에서도 충분히 주목을 앞으로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주가가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전체적으로 목표가 대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오지 않았나,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고요. 어떤 내용이 숨어있길래 이렇게 파격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그 내용을 좀 차분히 설명해 드려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종목 분석에 큰 도움 된다 부탁을 드리면서 뉴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에서 제약바이오 시총 1위인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과 세계 제약바이오 시총 2위인 노보 노디스크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야에서 그러냐? 당연히 이제 제약바이오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병 학회에서 이제 텀식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두 개의 업체와 논의 중에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업체가 노보 노디스크였고요. 두 번째 업체가 일라이 릴리였다라는 거. 뭐 이 사실만 가지고서도 주가가 급등을 했어야 정상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자, 이런 내용, 텀식 계약의 어떤 마무리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과 동시에 외인들 수급이 엄청나게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바라고 있는 성장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그 이전에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향후 펩트론의 주가의 향방을 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짤막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 겸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텀시트를 받았다고 발표한 파이프라인은 PT403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이 세미가 아니라 세마입니다. 세마글루타이드의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하면서 이 기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은 이제 특허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특허를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서 이제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 대포는 뭐냐면 어떤 용액을 만들 때, 어떤 물질을 섞을 때 이 물질을 갖다가 성분의 어떤 균일한 배합을, 그러니까 균일한 배합을 균일한 용량으로 뽑아낼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두 제약사에서 뭐라고 보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대량 생산이 당장 가능하다는 부분에 굉장히 큰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선은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이제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기술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비만 치료제 시장의 독점 구조까지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이 기술을 좀 가져오고자 세계 시총 1, 2위 기업들끼리의 경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승자는 누가 될 것으로 보이느냐, 일라이 릴리가 될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알테오젠 관련된 얘기로 세간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죠. 좀 가외 얘기긴 하지만 머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 터졌습니다. 이 마일스톤 계약 규모도 물론 엄청났지만 이제 더 주목할 거는 뭐였습니까? 이 키트루다 SC 제형의 임상이 종료가 된과 동시에 내년부터는 뭡니까? 이 판매 대금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추가로 이제 작성을 했죠. 판매 로열티 규모가 뭐 5%라고 가정했을 때 키트루다 매출이 뭐 엄청난 규모의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뭐 조 단위의 매출이 안전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들리면서 알테오젠 시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설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형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펩트론의 기술이 독점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는 어떻게 됩니까? 2030년까지 무려 100조 원 이상의 캐파를 형성할 걸로 기대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기술력 1위로 만약에 가장 좋은 기술력으로 우리가 거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5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의 매출 로열티를
이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다.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가 딱 정확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경쟁 구조 뒷면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 뒤에는 뭐 제형과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성분과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부작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던 기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보 노디스크라는 데입니다. 노보 노디스크에서 이 위고비라는 신약을 개발을 해내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 거의 점유율 90%를 갖고 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독점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뒤이어서 세계 시총 1위인 일라이 릴리가 젯바운드를 출시를 합니다. 젯바운드 출시를 하는데 후발주자긴 하지만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올해 1분기까지 이제 봤을 때 위고비가 이제 80% 정도의 점유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위고비를 비롯한 싹센다, 그다음에 뭐 리벨서스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젯바운드가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면서 20%의 어떤 점유율을 뺏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노보 노디스크 쪽에서는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라일리는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가 또 신약을 빠르게 개발해내면 이쪽 시장에서 선도를 할 수 있겠는데라는 희망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바는 정반대입니다. 얘네는 이제 1등을 수성해야 되는 입장이고 얘는 탈환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서로 꿈꾸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시장을 독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동상이몽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지금 수소문을 하고 다니던 와중에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걸린 겁니다. 자, 펩트론이 뭐 재수없게 걸린 게 아니라 워낙에 이 펩타이드 연구 개발 쪽으로는 이름값이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어떤 기술은 인정을 받아놓은 상황이었는데 뭐가 문제였냐?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의 어떤 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얘네 쪽에 어떤 입찰이 좀 실패했던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 GMP 시설의 어떤 실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해당 기술로 물질을 갖다가 만들어냈을 경우 대량 생산이 공증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는 의심 없이 일라일리라든가 노보 노디스크 같은 대형 빅파마들이 컨택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와중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경쟁자들이 속속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로슈라는 데가 있죠. 자, 로슈도 비만 치료제를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얘는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자, 비록 임상 1상 결과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값을 도출을 해내면서 기존의 게임 이제 주도자들한테 긴장감을 불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자, 비만 약인데 무슨 약이냐? 지금 알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약을 개발 중에 있고요. 하루에 하나씩 알약을 섭취를 하게 됐을 경우 한 달 만에 체중 6%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노보 노디스크나 일라일리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경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다른 애가 신약을 출시했다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 기존에 있던 위고비라든가 젯바운드는 뭐냐? 주사예요. 주사제예요. 그러니까 주사제는 그냥 우리가 맞으면 아프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 일주일에 1회씩 복용을 이제 투여를 하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그 주사제의 효과랑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약품이 이제 뭘로 출시가 된다? 알약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자 경쟁하기도 바빠 죽겠던 두 기업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 릴리가 이걸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이걸 타파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똑같이 알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두 업체도 이 알약에 대한 임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 리벨서스 정이라는 그 당뇨 치료제가 있어요. 그것도 알약인데 이 알약을 갖다가 성분을 어떻게 재조합을 해가지고 알약 형태로 만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GLP-1이라는 이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알약으로 전환했을 때 1% 미만으로 측정이 되다 보니까 비만 치료의 직접적인 효과로는 거의 이제 성능이 없다라고 판단이 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당뇨병 이제 인슐린 투여제로만 활용이 가능한 그런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더 뛰어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투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사제보다는 알약이 편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임상 3상에 재신청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용량을 늘리고, 이제 고용량이겠죠. 기존에 있던 1% 미만 흡수율을 어떻게든 개선하기 위해서 용량을 늘린 상황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하더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사제로 투여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위가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그렇죠? 여기에 주사제를 통해서 외부에서 위벽으로 흡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이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이 알약을 직접 투여를 했을 때 이 밑에 위에 일정 부분에는 분명히 위산이 존재를 할 겁니다. 위산. 자, 위산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알약, 그게 더 독할까요? 아니면은 이 외부에서 혈액을 타고 들어오는 성분이 들어오는 게 더 자극적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알약이라는 정제형 어떤 고형물이 위 속으로 들어왔을 때 위산과 섞이면서 반응하는 1차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1차 반응이 생기면은 우선은 위에 어떤 거부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죠. GLP-1이라는 외부의 음식물이 아닌 물질이 우선은 자극을 주게 되니까. 자, 이 상황에서 90% 가까이의 어떤 제형이 소멸됩니다. 소멸되면서 소화가 돼버립니다. 소화가. 자, 소화되면은 이제 나머지 10%의 물질이 위벽에 생존을 하면서 위벽으로 서서히 흡수가 되는 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 흡수가 되는 와중에 또 나머지 90%가 또 효과가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 미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용량 자체를 올려야 된다. 용량을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 들어갔을 때 바로 반응하는 용량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1차 반응의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임상 단계에서 계속 회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상 이상 상태에서 투여 중단 권고가 나왔을 경우도 수차례가 생겼고, 임상 3상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이런 부작용 때문에 용량을 더 올리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와중에 로슈가 이런 약을 개발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만약에 로슈도,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 입장에서는 로슈도 아마 알약을 용량을 이 정도까지 효과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분명히 생겼어야 마땅할 것이다라고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임상 1상 단계에서는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라고 관측이 되거든요. 자, 물론 표본이 적고 데이터가 불분명하다라는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이게 임상 2상 혹은 3상까지 이어질 때 만약에 부작용이 아직까지도 없는데 체중이 이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주사제보다는 알약을 선호할 거라는 게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두 업체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업체가 지금 현재 자기네들도 경구용 알약으로 비만 치료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임상 단계에서 계속 부작용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알약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느냐, 주사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사제의 부작용을 줄이고 또 거꾸로 뭐 해야 됩니까? 이 경구용 알약의 효과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은 늘리고, 그렇죠? 부작용은 낮춰야 된다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도 또 한 번 차별화를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라고 보기도 뭐하지만 비만 치료제 사용분들이 자, 그 수요자들 입장에서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더 하나의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게 뭐냐? 투여 시기입니다. 투여 시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위고비랑 삭센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젯바운드도 마찬가지인데 1일 1회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혹은 위고비랑 이제 젯바운드 같이 개량된 어떤 신약 같은 경우는 일주에 1회 이상을 이제 투여를 해야지만 이 체중 감소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왕이면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맞더라도 시술을 늦게 한 번씩 뜨문뜨문 받아야지 뇌가 편하고, 그렇죠? 한 번 맞았을 때 3개월 동안 약효가 지속된다고 하면 매일마다 챙겨 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알약을. 자, 그래서 투여 시기를 늘리는 쪽까지 한꺼번에 고려를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용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부작용은 없어야 되고, 이거를 용량이 늘어나야 3개월에 한 번 맞을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를 찾고 있던 와중에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는 게 작년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노보 노디스크가 먼저 텀식 계약을 제시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참 동안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빅파마가 접근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고, 그 업체도 물질 이전 MTA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텀쉿을 이제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 일라이 릴리가 이제 그 펩트론의 공장을 직접 다녀온 직후로 알려져서 굉장히 큰 화제가 이제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작년 11월 달쯤이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때 공지문을 펩트론 쪽에서 잘못 올렸다가 일라이 릴리 쪽에서 너네 비밀 유지 협약 깨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협박성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이후부터 이때까지 아무 얘기 없이 잠잠하다가 최근에 어떤 일련의 사건이 터짐으로써 주가가 폭등을 한 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지는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펩트론이 있습니다. 자, 펩트론이 있는데 이제 글로벌 신약들, 특히나 비만 치료에 관련된 신약들이 하나둘씩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주사제보다 효과가 비슷하되 부작용이 없고 주사제가 아닌 알약으로 섭취하기 좋은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기존 업체들의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펩트론 입장에서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죠. 그렇죠? 노보 노디스크라는 업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후발이긴 하지만 일라이 릴리라는 업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라이 릴리고 노보 노디스크고 둘 다 장기 투여,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번씩 맞을 수 있는 굉장히 긴 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기 주사제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요. 그만큼 긴 시간 동안 한 번씩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용량의 어떤 대폭 이제 증가를 노리고 있던 시점에 펩트론이라는 회사는 유일하게 이제 남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업체, 그것도 세계 시총 1, 2위 업체가 펩트론 한 군데와 경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펩트론을 기술을 얻기 위해서 무려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직접적인 쩐의 경쟁에 들어갔었다는 얘기입니다. 쩐의 전쟁이죠. 펩트론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 기술이 그렇게 탐이 나시면 만족할 만한 제시를 하는 쪽과 우리는 텀식 계약 이후에 본 계약까지 체결을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서로 경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세계 시총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 쪽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이번 계약의 최종 승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시장 전반적인 어떤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특허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공개 일자는 2024년 6월 25일입니다. 자, 이거 특허가 이제 출원된 날짜를 보시면은 작년 12월 18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특허 출원 시점과 특허가 공개되는 시점의 괴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특허 출원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펩트론이 출원을 한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LP-1 수용체 작용제 또는 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미립구 및 이의 용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서방형이라는 건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최초에는 반응을 굉장히 적게 할 정도로 서서히 약효를 이제 배출을 시키다가 어느 정도 몸이 적응을 끝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효능, 용량을 갖다가 몸속에 급격하게 퍼지게 하는 그 제제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면역 반응의 최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서서히 약효를 퍼뜨리다가 어느 정도 몸에서 작용 반응을 이제 인식을 하고 내가 익숙해졌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을 캐치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용량을 급격하게 퍼뜨리는 그 제재 형태가 서방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기에 이제 어떤 성분을 갖다가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뭐라고 했죠? 일라이 릴리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근거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제가 아까 전에 봐놓고도 까먹었네요. 위에 써 있을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은 번개 특허가 써 있고 이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GLP-1 제가 좀 여기 있네요.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세마글루타이드 또는 터제파타이드라고 써 있습니다. 서방형 미리꾸라고 써 있고, 지금 세마글루타이드는 어디로 이제 대변이 되느냐? 노보노디스크 쪽이에요. 그래서 GLP-1 수용체 중에 세마글루타이드를 이용한 GLP-1 수용체는 노보노디스크 용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서 이제 부합을 하는 게, 네가 뭐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세마글루타이드의 특허를 먼저 받아 놓은 상황에서 이번에 특허가 확대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세마글루타이드의 서방형 미립구 관련한 특허를 먼저 출원을 한 적이 있었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번에 뭐가 추가된 겁니까? 터제파타이드가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서방형 미립구에 관련된 특허인데, 이 미립구 관련된 특허를 말씀드리자면 좀 얘기가 길어지긴 하지만 이 미립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이번에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미립구라는 건 뭐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알갱이들을 제조하는 방식의 차이가 기술력의 차이다라고 이제 펩트론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기존에는 이 미립구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투박합니다. 그러니까 미립구를 형성하고 미립구를 이제 제조할 수 있는 두 개의 용액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두 개의 용액 중에 하나는 미립구를 녹일 수 있는 어떤 해당 용액을 이제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액을 섞어야 될 때 이 두 가지 용액의 각각의 어떤 용해를 위해서 각각의 다른 물질을 이용을 해서 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A라는 만약에 터제파타이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터제파타이드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용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펩타이드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펩타이드를 녹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터제파타이드를 만약에 뭐 따로 섞겠다라고 하면은 해당 용액이 필요하다. 근데 물과 이 용액은 섞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여기다 녹이고 B를 여기다 녹이고 A를 여기다 녹인 다음에 이 서로 녹은 용액을 갖다가 서로 또 섞습니다. 서로 또 섞어서 하나의 어떤 구슬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배합을 열심히 섞어서 돌린다고 해요. 자, 배합을 돌린 다음에 어떤 미립자를 만들어냅니다. 미립자가 용액 안에 섞여 있는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바닥에 쭉 풀어놓은 다음에 이걸 건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건조를 하는데 미립자 형태가 물속에서 섞여가지고 무작위로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섞여 있는 용량, 크기, 어떤 밀도 자체가 다 제각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제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속에서 우리가 기포를 만들어서 물을 막 섞는다고 하면 기포의 크기라든가 형태라든가 뭐 이런 밀도라든가 이런 게 무작위잖아요. 우리가 뭐 정해진 힘대로 섞는다고 해서 똑같은 용량의 거품들이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마 비례를 사례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조하고 남은 미립자만을 이제 건져 가지고 이거를 다시 용액에 투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미립구 자체의 크기라던가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르면 안에 들어가는 용량이 달라지겠죠. 각각의 구슬 안에 들어가는 용량, 가루 안에. 자,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정제되지 않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균일화되지 않은 이런 약품을 이제 몸속에 투여했을 때, 그렇죠? 몸속에 투여했을 때 얼마만큼 큰 물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먼저 부작용이 급격하게 일어나느냐, 혹은 너무 조그만 입자들이 먼저 투여가 되게 되면은 이 용량이 처음에는 반응이 아예 없다가 나중에 급격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펩트론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거를 한 가지 용액에 한꺼번에 섞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분무기를 이용합니다. 분무기. 그래서 이 용액을 한꺼번에 섞는 기술도 얘네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용액을 한꺼번에 A, B 용액과 물과 해당 용액을 갖다가 한꺼번에 합쳐서 한 가지 용액에다 다 용액을 시켜버린 다음에 골고루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골고루 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용액 전체를 갖다가 분무기 형태의 어떤 기계 안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분무를 통해서 정해진 용량만큼의 물방울들을 대량 분사를 해요. 대량 분사를 함과 동시에 건조기를 돌리게 되면 이 정해진 물방울 안쪽에 스며들었던 밀입자가 한꺼번에 건조가 되면서 떨어지는 방식의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입구의 입자 자체가 균일하다라는 겁니다. 균일하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균일하고 대량 생산이 이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량 생산 가능한 공장에 관련된 EGMP라는 유럽의 GMP 실사 인증까지 다 끝내놓은 상황이고, 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뭐 글로벌 업체 자체가 몇 군데가 안 될 정도로 지금 희귀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세마글루타이드 혹은 터제파타이드를 해당 정확한 균일한 용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기술을 이미 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텀쉿을 맺은 거고요. 이 텀쉿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뭐가 유리합니까? 가격 경쟁력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수요자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해서 용량별 단계별로 이제 그 투약 투여량을 갖다가 늘리는 주차별로 이렇게 투여를 받았었는데, 이거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하여간에, 자, 이 용량을 갖다가 균일하게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엄청난 사건이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추려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량 생산 가능하고,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균일한 밀입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펩타이드 전문 업체가 펩트론이 거의 지금으로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노보 노디스크라든가 일라이 릴리가 이 해당 기술을 갖다가 보유하고자 거의 뭐 사활을 걸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시기가 이 지난 히스토리가 이렇게 지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균일한 밀입구를 갖다가 몸속에 정량 투여를 하면서 한 달 동안의 어떤 긴 시점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기술까지 펩트론에서 완벽하게 구현을 했고, 이 기술을 갖다가 일라이 릴리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텀쉿 계약을 이제 뛰어 건너가지고 동물 실험 다 마친 상황이 된 거고, 이게 이제 임상 1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로 전환돼야 된다? 마일스톤 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경구용 알약의 어떤 대비하기 위함의 어떤 첫 번째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뭡니까? 이 환자들의 투약 어떤 환경 자체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맞아야만 효과를 볼 수 있던 비만 치료 시장에 이제는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누가 가져가느냐 싸움에서 일라이 릴리가 승리를 했다라고 보는 게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만 치료 시장 이제는 뭡니까? 1개월에 한 번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3개월에 한 번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이거 이제 일라이 릴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자, 1년에 1회 주사로 1년 내내 어떤 세마글루타이드 GLP-1 효과를 내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1개월이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한 번씩 맞을 수 있는 주사제를 최초로 우선은 시판해낼 수 있는 기업의 선두급은 일라이 릴리가 가져갔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 돼버린 게 오늘의 이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좀 줄여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펩트론은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이 미립구를 만드는 방식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좀 버벅거리고 힘들어 했었잖아요. 이 미립구를 만드는 방식부터의 어떤 차별화, 이 차별화된 기술이 얼마만큼 제약회사한테는 메리트로 다가오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매번 그렇다시피 시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풀어서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이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걸 영상으로 아무리 압축을 해도 말씀을 드려도 5시간, 6시간짜리 영상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대략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힘든 게 지금 이 펩트론의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드셨고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냐 생각이 드시더라도 너무 방대한 분량의 되게 고급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요건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제 이서방이 생각하는 이 펩트론의 역량이라든가 이 기술의 가치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급과 동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이고요. 이게 만약에 본격적인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이제 우리 앞에 계약서가 공개가 되게 되면은 이 금액 자체가 얼마까지 지금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을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만족스러운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을까. 단언컨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후속편 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라고 하면 후속편도 준비해서 제가 공개를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펩트론 관련해서 10분의 1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목표가의 10분의 1도 채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펩트론의 전체 어떤 모멘텀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자, 나머지 내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펩트론의 나머지 기술력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펩트론의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제가 예상하고 어디서 이제 수집한 지금 계약이 어디까지 진행됐는가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대응 전략 안쪽에 다 집어 넣어놨으니까 확인들 많이 하시고 펩트론 언제쯤 우리가 매수 타이밍 잡아야 될지 좋은 내용들 꼭 확인하신 다음에 큰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로 바꿔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펩트론 관련한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잠시 좀 띄워놓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010-6805-3196번으로 문자로 펩트론이라고 보내시면 대응 전략 무료 발송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많이 좀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무료 배포해드리는 대신에 다음 영상도 이제 준비하겠지만 여러분들 좀 도와주셔야 될 게 뭐냐,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이 영상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주분들부터 좀 힘 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참여 많이 해주셔야 유튜브에 제 영상이 많이 퍼지게 되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조회를 해주셔야 광고 수익으로 제가 먹고 살 수 있다 부탁을 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 또 다음 하나 더 보여드려야죠. 네, 요 뭐 마무리 할 건데, 자, 종목 분석 펩트론 말고도 다른 유망한 종목들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주가가 언제쯤 반등할지 궁금하다, 혹은 내가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만한 종목들 뭐가 유망한지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종목명 6805-3196번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 영상 제작은 제가 해서 직접 유튜브에 띄울 거고요. 그에 관련된 대응 전략도 무료로 또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 많이 신청해 주셔서 좋은 영상도 확인하시고 대응 전략도 받아가셔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기회 꼭 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0분 넘는 영상 지루하지만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펩트론 같은 유망한 기업들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또 좋은 영상으로 꼼꼼하게 내용 분석해드리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뛰는 이서방 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